이전 강의에서는 MFC를 이용해서 게임 제작 툴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이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에다가 다이렉트 3D를 딱 이제 붙여서 실제로 렌더링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을 만드는데요.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제작 툴, 실제 게임 다이렉트 3D를 이용한 그 제작 툴, 그렇죠? 툴, 뭐 캐릭터 툴이라든가 뭐 월드 툴이라든가 이와 같은 툴을 만들기 위한 그 첫 관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까지 제작했던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D3D APP 클래스와 C게임 Edu 01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클래스를 우리가 적용하기 이전에 일단 먼저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화면은 X마인드를 이용해서 한번 그 정리를 한 건데요. 자, 마인드 맵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상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와 같은 설계 부분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얼마나 그것이 정리가 잘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 윈메인이 있고요. CD3D APP 클래스가 있고 게임 에듀 01 클래스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상속 관계에 이루어져 있고요. CD3D APP 클래스는 우리가 알듯이 다이렉트 3D에 대한 셋업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함수 안에는 곧 뭡니까? 가상함수가 있죠. 가상함수는 이 클래스를 상속한 하위 클래스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주도록 하기 위한 그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게임 에듀 01에서는 그 같은 가상함수에 대한 함수가 재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이렉트 3D에 대한 셋업이라고 보고, 셋업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적절할 때 호출되어지는 이와 같은 함수들은 뭡니까? 실제 게임 코드에 대한 구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X마인드로 구성을 해본 것이고요. 아마 요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건 뭡니까?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초기화, 렌더링, 데이터 갱신, 해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와 같은 그 함수가 적절하게 MFC 구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호출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자,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이와 다이렉트 3D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등록해 준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 부분들은 1강에서도 누차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3개의 라이브러리를 등록해 준데, 등록 방법은 솔루션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속성에서 쭉 해서 추가 종수서 안에다가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등록해 주면 되죠. 하지만 또 혹시나 싶어서 또 간단하게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혹시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솔루션 탐색기에서 속성이죠. 그렇죠? 속성. 솔루션 탐색기에서 속성입니다. 속성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입력창이 나옵니다. 그렇죠? 입력창에서 보게 되면은 링커죠. 그렇죠? 구성 속성, 링커, 입력, 추가 종수성 해놓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그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데,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입력하실 때는 세미콜론으로 그 각각의 라이브러리를 구분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그 클래스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구성이 되죠.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뷰 클래스에 C게임 Edu 01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MFC는 MFC는 4개의 클래스로 일단 이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도큐멘트, APP, 메인프레임, 뷰 클래스 되어 있고 각각의 클래스마다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중 뷰 클래스는 화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관여하는 그 같은 클래스이자 또한 하나의 윈도라고 우리가 윈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2강에
여러분들이 코딩 해온 C게임 에듀 클래스와 APP 클래스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툴에다가 프로젝트 안에 추가를 합니다. 자, 12강 안에는 문자 출력에 관련된 코드가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PS 프로그램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따로 뭐 가져와서 또 코딩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만 싹 빼가지고 MFC에 넣으면 MFC에서 돌아가고, 그 구조를 싹 빼가지고 윈맨에 넣으면 이제 윈맨에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는데요. 자, 뷰 클래스에 일단은 게임 에듀 02 클래스를 일단 먼저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언한 그 소스를 같이 한번 볼게요. 뷰 클래스에 일단 헤더에다가 선언을 해야 되겠죠. 헤더에다가 일단 여기 나오듯이 include해서 헤더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뭐 퍼블릭으로 해야 되겠죠. 퍼블릭으로 해야지만 요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을 APP 클래스에서 접근해서 거기 요 안에 있는 렌더와 업데이트를 이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속성은 퍼블릭 안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은 이제 됩니다. 그것이 1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init3d와 cleanup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두 개의 함수의 특징은 뭡니까? 초기화와 해제에 관련된 역할을 하므로 한 번만 호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번 호출을 어디다 프로그램 작성해야 될 것인가? MFC는 이와 같이 한 번 호출되는 곳을 잘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onInitial update라는 이와 같은 그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뷰가 생성됐을 때 한 번 호출되는 그 같은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는 언제 해제를 시키면 될까요? 뷰 클래스가 이제 해제될 때, 즉 뭡니까? 소멸 함수가 호출되는 그 시점이겠죠. 그래서 요 두 부분에다가 init와 cleanup이라는 함수를 넣어서 호출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듯이 재정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뷰 클래스의 속성에서 여기 나오듯이 뷰 클래스의 속성에서 여러분들 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요 아이콘 클릭하게 되면 onInit update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자동적으로 뷰 클래스에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그 소스 한번 실제로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재정의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듯이 onInitial update라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없고요. 여기까지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gameedu.initial thisid 해놓고 여기다가 윈도우 핸들 주죠. 이 윈도우 핸들은 누구의 핸들이겠습니까? 뷰의 윈도우 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this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오게 되죠. 그렇죠? this는 바로 클래스 포인터, 자기 자신의 클래스 포인터에 해당되는 그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해서 mh 윈드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윈도우 핸들을 통해서 다이렉트3가 딱 붙게 됩니다. 자, 요 부분도 우리가 제가 앞에서 엑스마인드로 표현했던 것인데, 윈맨이 있고 윈맨드의 윈도우 핸들을 어디다가 D3D 여기다 세팅한다고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코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제를 해주는 부분들은 여기 나오듯이 소멸해주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소멸자 틸드 이 부분 돼 있고, 여기서 이제 클린업이라는 요 부분을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클린업을 호출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솔루션에서 솔루션이 아니구나. 자, 아까 그 뷰 클래스, 그렇죠? 클래스에서 뷰 클래스에서 속성을 한번 보세요. 속성에서 요 메시지 여기 보면은 메시지 부분이 있죠. 그렇죠? 메시지 부분을 여러분들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메시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쭉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WM 이레이즈 백그라운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뷰 클래스 그 백그라운드를 이제 그리고 지우고 할 거냐 뭐 이 부분을 설정하는 백그라운드가 지워질 때 호출되는 그 어떤 발생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나오는 WM 이레이즈 BK 그라운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게 되면은 on erase BK 그라운드라는 이 같은 그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코딩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백그라운드가 지워지고 그려지는 일 없이 바로 다이렉트 3D가 계속 렌더링이 되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여기다가 리턴 폴스를 이렇게 해주세요. 리턴 폴스를 해주게 되면 이제 배경을 지우고 그리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적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턴 폴스까지 여러분들이 뷰에서 코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C 메인에서 MFC에서 무한 루프를 일단 설정하는 겁니다. 자, 윈메인에서는 무한 루프가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윈메인 안에 메시지 루프 그 부분에서 이제 무한 루프를 우리가 구성을 해주고 피크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 체크를 하고 메시지가 없을 땐 게임을 계속 돌리는 그 부분을 실행했었죠. 즉 업데이트와 렌더라는 요 두 부분을 계속 실행을 해 주었습니다. 자, MFC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app 클래스에 있는 onIdle이라는 함수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MFC에서는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메시지에 관련된 함수를 호출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onIdle이 정의되어 있으면 onIdle 함수를 계속 호출합니다. 즉 뭡니까? 피크 메시지와 동일한 역할을 MFC가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피크 메시지 역할은 메시지 큐에 메시지가 있는 점들을 체크해서 없으면 게임 루프, 없으면 onIdle 호출, 있으면은 메시지 있으면 메시지 처리. 그것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onIdle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단순하게 이 강의만 보지 마시고 MSDN을 반드시 찾아보세요. MSDN하고 친해지는 것이 결국 코딩의 실력을 더욱더 좋게 해주는 그 같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MSDN은 코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영어죠, 그렇죠? 근데 영어인데 그 영어가 굉장히 잘된 그 정형화된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쉽게 그렇게 대충 봐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또 뭡니까? 구글의 그 번역, 그렇죠? 그 구글의 번역 웹상에서 바로바로 번역해 주죠. 그 번역이 굉장히 잘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은 MSDN을 읽어 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참에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onIdle이 있는데요. 자, MSDN을 여러분들 찾아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onIdle 멤버 함수 되어 있고, 윈도우 메시지가 처리되지 않을 때 호출되는, 그렇죠? 그 함수가 바로 뭐다? onIdle 함수다라고 대문짝만하게 한글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MSDN에서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onIdle이라는 함수는 이와 같이 메시지가 처리되지 않을 때 호출되므로 onIdle 함수 안에 렌더와 업데이트를 호출해주면 된다. 근데 이 onIdle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턴 값이 0 이외의 값. 그래서 0 이외의 값은 true라고 일단 우리 가정합시다. 그래서 true를 우리가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onIdle이라는 함수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있으면 당연히 메시지 처리하러 가겠죠, 있죠? 그 외에는 onIdle을 계속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false를 리턴하게 되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false를 리턴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툴이란 것은 작성하다가 또 최소화해서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놓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는 렌더링해서 또 중지를 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false를 리턴해주고,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true를 리턴을 해주면은 그와 같은 무한 루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onIdle 재정의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app 클래스입니다. app 클래스죠. app 클래스에 가셔가지고 app 클래스의 속성을 보시게 되면 onIdle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nIdle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는데요. 그 소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p 클래스, 그쵸? 자, app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을 제가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듯이 this를 이용해서 그 멤버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mp main wind는 뭐 메인 프레임에 관련된 그 같은 포인터, 클래스 포인터입니다. 그쵸? 해놓고, 이제 아이콘은 뭐 최소화 버튼 되느냐? 최소화 버튼 되었으면, 리턴 폴스를 해서 지금 onIdle을 중지시켜 놓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gpview, 그죠? 예,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툴 구조에서 app에서 뷰에 있는 클래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여기 전역 클래스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게임 에듀 업데이트 렌더. 그래서 이 게임 에듀라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속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퍼블릭으로 우리가 선언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땡겨서 실제 로직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return to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메시지를 처리하겠지만 그 외에는 onIdle 함수를 계속 호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작성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게임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다이렉트 툴 구조 안에 다이렉트 3D가 딱 붙어서 렌더링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도 막 출력되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뭐냐면 FPS 부분이 거의 한 30에서 50 요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셋업을 하게 되면 다이렉트 3D가 플리핑, 즉 뭡니까? 백버퍼와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버퍼, 그렇죠? 실제 화면에 보여주는 그 같은 버퍼 간의 전환을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다이렉트 3D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점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점, 뭐 30프레임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아무튼 요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 3D를 툴에서 이제 돌리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다이렉트 3D가 자동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뿌려줘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즉시 플리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닌 바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셋업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셋업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셋업을 해주니까 여기도 뭡니까? 34에서 그렇죠? 지금 보니까 1772 프레임 정도, 1초에 1772번 화면이 렌더링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코딩을 한데 그 부분은 게임 셋업이기 때문에 D3D app 클래스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init 보면은 D3D 백업 버퍼 포맷되어 있죠. 포맷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제로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 메모리는 0인 값을 전부 다 셋업을 하죠. 그래서 다이렉트 3D에서는 또는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0이란 값은 거의 뭡니까? 기본 값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로 메모리로 싸그리 다 넣어버려도 뭡니까? 돌아가죠. 그렇죠?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셋업해야 될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값만을 셋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프레젠테이션 인터벌이라는 뭐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부분에다가 여기 나오던 요와 같은 값을 셋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요 값,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 함수에다가 요와 같은 값을 셋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셋업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즉시 모드로 되어서 바로바로 우리가 업데이트 렌더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렌더링 하게 되죠. 하기 때문에 FPS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렌더링을 해야만 하고 게임도 실제 이 상태에서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셋업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을 얻습니다. 보면은 뭐 3D 게임에서 뭐 게임해서 뭐 이런 화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화면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툴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 되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MFC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MFC도 이제 동영상 강좌가 쭉쭉 올라가는데요. 아무튼 MFC도 이제 잘 활용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현업에서도 아직까지도 뭐 MFC로 이 같은 툴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물론 C샵으로도 하긴 하는데 뭐 MFC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자체 제작했던 그 같은 클래스가 그냥 그 윗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싹 떼가지고 MF에 붙이면 MFC, 싹 떼서 윗면에 붙이면 윗메인,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DXUT 라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구조 안에 이제 어떻게 넣는가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요 내용이나 뭐 뒤에 나오는 강의 내용이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DX 유틸리티가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고 조금 좀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